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발표 맡은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조금 내용을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을 다 발표하지 못할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면서 모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신문사에 입사한 지 아직 좀 4년에서 5년 정도 된 사실은 주니어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채용이 될 때부터 편집국에서 전속으로 디지털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털 인력으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새로이 데이터 저널리즘 팀을 만들면서 지금은 그 팀으로 이제 이동이 되어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인데 왜 인터랙티브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저는 그 데이터의 어떤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결국은 웹 공간, 인터랙티브 뉴스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가 화면에 사례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보도를 했던 서울교통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전국의 그 지하철역의 연단 간격을 확보한 후에 이 연단 간격이 그 기준치를 넘는 곳들이 훨씬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장치들이 미비하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전국이 아니라 서울 도심 내에 이 지하철역의 연단 간격을 사실 기존의 온라인 기사나 지면 기사에서는 모두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걸 인터랙티브 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지하철역을 선택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보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사용자나 독자들, 시민들에게 이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신여대 입구역을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20cm, 평균 20cm를 넘는 연단 가격도 많고 그런 넓은 연단 가격이 있는 승강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에서는. 그러면 왜 이런 인터랙티브나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어떤 새로운 보도 양식을 우리가 탐색해야 될까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지금 적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에 있는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점점 언론사들이 특히 이제 수익 구조에서도 위기가 오고 있고 특히 이제 AI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나오는 시대에서 사실은 기존의 보도 양식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고퀄리티, 뭔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저널리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나 인터랙티브 보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뭐 해외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타임즈가 한 것처럼 어떤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독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유인 장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이러한 실험과 어떤 탐색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인터랙티브 제작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담당하는 팀이 저희 내부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013년도에 인터랙티브 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SNS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선하고 그것 자체가 인터랙션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SNS를 담당하는 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사실 뭐 대세 플랫폼이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페이스북을 거쳐서 지금은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계속 대세 플랫폼이 변하고 있고 그렇게 플랫폼이 변할 때마다 저희 그 뉴미디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제작되는 컨텐츠가 계속 달라져 왔는데 꾸준하게 저희가 바꾸지 않고 제작을 한 컨텐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터랙티브 뉴스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오늘날 2021년까지 8년째 저희가 꾸준히 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100여 건에 가까운 보도물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균적으로 인력이 1명에서 3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조금 타사에 비해서 약간 빈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력 안에 이제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하는 IT 인력과 취재 인력이 합해져 있고요. IT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 제작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2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한국일보의 사례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하기도 하고 혹은 지면에서 보도되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협업물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이 인터랙티브가 제작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업무 플로우,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그 각 단계마다 어떤 역할을 특정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인력과 이제 취재 기자가 사실 약간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대부분은 거의 모든 각 단계에서 모든 인력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정말 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사실 그 역할이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업무 플로어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조금 더 약간 좀 융통적인 방식으로 제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이제 이 가이드라인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뉴스의 형식에 맞춰서 조금은 좀 유연하게 더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경향신문 뉴 콘텐츠 팀 그리고 현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주로 제작이 되었던 인터랙티브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주력이 되어서 제작을 하는 형태는 스크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스크롤은 당연히 이제 PC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레이아웃이고요. 모바일에서는 터치를 통해서 밑으로 흐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조에서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그 로힝야 난민이 그 핍박을 받고 이주를 하는 그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확보한 어떤 그 보고서 자료를 이제 웹상에서 시각화해서 만들었던 제작물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수상을 해주신 메일 김영균이 있었다 사례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2년어치의 사망 건수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사망자 한 명 한 명의 모든 기록을 다 아카이빙했던 어떤 인터랙티브 페이지 겸 아카이브 페이지 기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아카이브만을 넘어서 다양한 어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캘린더 차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바 차트를 통해서 많은 통계 자료를 시각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그 한창 이제 그 기생충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을 때 국내에서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반지하 거주민들이 있을까를 저희 취재팀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도시연구소와 협업해서 그 도심 내의 모든 반지하 거주민들 현황을 데이터를 확보를 하였는데요. 그거를 단순히 기사로 보도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몇 %였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다더라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서 나아가서 사람들이 직접 자기 동네를 검색하게 해보자.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때가 이제 지방 총선이 있을 때여서 내 지역구는 그러면 현황이 어떠한가, 내 지역구 현황에 나온 후보자들이나 그들은 어떤 식의 발언을 하였는가 이렇게까지 조금 연장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자기 지역구나 혹은 동네를 검색해보는 기능.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단위로 거주민이 얼마나 있고 그 중에서 반지하 거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각화한 차트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울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봐서 구 단위로 봤을 때 반지하 거주 비율이 높은 구와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를 약간 지리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얹어봤던 이제 시각화물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고 하여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작이 되었고요. 저희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보도가 그 5회차로 해서 지면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지면에서 소모적으로 보도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거 조금 인터랙티브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려서 다시 한번 이미 보도됐던 내용들 중에 우리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그리고 뭔가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을 하여서 보도를 했던 인터랙티브고요. 이게 너무나 그 당시에 그냥 지면으로 보도되었을 때는 사실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였는데 이렇게 인터랙티브로 다시 한번 가미하여서 우리가 추구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PB도 높게 유통이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방송사에서도 한번 다시 되게 좋은 보도로 언급을 해줄 정도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미 한번 소화가 된 사실 컨텐츠도 우리가 조금 형태를 가미해서 혹은 달리해서 보도하면 이렇게 다시 주목받을 수 있구나 좀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이게 오늘날에 와서야 주목을 받았지만 어떤 그런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묵인해왔던 어떤 그런 디지털 혹은 이제 그런 어떤 광범위한 의미의 어떤 성범죄들이 분명히 오랫동안 쌓아온 그 축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타임라인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하고 보도했던 그 기획물이고요. 이 좀 되게 구조가 특이했던 게 약간 트위터의 SNS에 약간 탈의 기능처럼 내가 특정 어떤 사건을 저희가 타임라인으로부터 위에서 쭉 아래로 나열을 했는데 어떤 특정 사건의 탈해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특정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들만 하이라이팅 되면서 이게 만약에 어떤 사건이 뭔가 법원을 가고 1심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이 돼서 몇십 년 이상 지속이 돼서 그 흐름을 파악하기 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금 초점을 맞췄던 기획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스크롤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애니메이션이 추가되고 사용자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의 구조였다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약간 게임 형태의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당연히 웹 브라우저 기반이고요. 사실 이 게임 뉴스 형태에 대해서 조금 총평을 나눠보자면 저희가 지금은 제작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개발 공력 투입 대비 사실 아웃풋이 굉장히 아쉬운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 어떤 그러한 일종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용자들 혹은 독자들은 정말 나한테 너무 유익한 정보거나 아니면 정말 재밌는 게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조금 경험을 얻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조금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사실 어떤 게임이라는 것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우리의 어떤 소스 코드나 알고리즘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껍데기만 바꾸면 사실 다시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신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스웨즈 커널에서 이제 에어 기분호가 이렇게 좌초되었을 때 실제로 그 커널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용자들이 직접 핸드폰을 통해서 시뮬레이팅 해볼 수 있는 게임을 제작했던 건이고 아래 같은 경우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기술에 대해서 뭔가 약간 시뮬레이팅 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제작했던 게임 뉴스인데 이런 걸 제작하고 싶었죠. 약간 3D로 사용자가 직접 몰입해서 체험도 해보고 사실 저희가 제작을 했던 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평면적이고 일단 그래픽도 3D가 아니라 2D에 가까웠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서 보여드린 이제 어떤 그런 해외 타사 수준 정도의 어떤 컨텐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사용되는 모든 그래픽이 제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보통 웹 기반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3JS 같은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은 웹 캔버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을 구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라는 조금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뉴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사용이 정말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서 이제 좌측에 있는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 수능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의 역사를 좀 정리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교육 과정을 선택하면 당신은 어느 세대고 당신이 경험했던 교육 과정은 뭐였고 당신은 어떤 형태의 수능을 치렀다 이런 걸 좀 재미나게 보여줘보자라고 해서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완전히 조금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좌초되었던 기획이었다면 그 코드를 고스란히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저희가 내년 그 이듬해에 이제 연초에 3.1절 기획으로 당신은 어떤 독립운동가에 가까울까요? 라는 컨셉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코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제작이 됐습니다. 한 1주에서 2주 가까이 소요되지 않고 바로 제작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성공의 빅히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용됐던 코드를 재활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뉴 콘텐츠 팀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새로이 신설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팀에서 이제 인터랙티브 업무를 이관받아서 지속하고 있고요. 현재 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이고 인력 구성은 취재 기자와
저 디지털 기자, 그리고 인턴 한 분, 이렇게 3인 구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기획을 준비해서 그걸 지면에도 싣고 온라인 기사로도 출고하고, 그리고 인터랙티브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좀 OSM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브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로 출범이 됐고요. 네, 많이들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이브라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 2건에서 3건 정도 이제 보도물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데이터 시각화 상을 주신 그 문재인 정부 그 산하의 이 학자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얼마나 서로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도를 했던 보도물이고요. 이때는 크롤링을 통해서 그 학자 출신들의 논문을 네이버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더 나아가서 그 외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학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사회활동을 같이 했는지 그런 정보값까지 합해서 이들의 관계도 관계 수치를 구했고요. 그거를 노드와 링크라고 불리는 형태가 있죠. 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형태로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웹에서 VJS 라이브러리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위에는 이제 웹상에서 구현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실제 지면에 실렸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면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출력이 되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진 않은데 온라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한 명 한 명 인물들도 클릭해 볼 수 있고 클릭하면 툴팁으로 정보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이라이팅이나 필터링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은 우리가 인터랙티브에다 보도했을 때 정말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이제 지하철 연단 간격에 관련된 보도물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면에도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던 내용분들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는 매번 이런 인터랙티브 보도가 된 뒤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을 해봤을 때는 모든 척도에서 다 만족하는 인터랙티브를 제작하기 쉽지 않다. 그게 한 개 성공을 했을 때 히트를 치는 거고 우리는 각각의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과는 조금 간략하게 살펴봤을 때 그래도 10년 거의 8년 동안 꾸준히 제작했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외부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수익 창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집국 내에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준비하면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겼고요. 네, 놀라시겠지만 그런 인식이 최근에 와서야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숱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좀 템플릿화된 혹은 모듈화된 소스를 우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조금 더 어쨌든 저희가 100건에 가까운 인터랙티브를 보도하면서 얻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중 일부를 조금 관계자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비심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인터랙션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마우스를 후보하고 클릭하면 튀어나오고 뭔가 트랜지션 효과가 있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는데 사실 현재에 와서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새롭지가 않지요. 그리고 기존에는 PC 중심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소비했다면 지금은 모바일, 터치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과도한 인터랙션이 있는 거를 사용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디지털 팜플렛 같은 인터랙티브를 만들면 안 되겠다. 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조금 막 그래픽도 많이 넣고 뭔가 이것저것 막 조금 복잡한 구조를 저희가 연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할수록 뭔가 텍스트 간의 위계가 없어서 쭉 흘러내리면서 읽었을 때 너무 텍스트가 잘 안 읽힌다거나 알맹이가 사라지거나 혹은 기사에 문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의 구조도 우리가 웬만하면 피해야겠구나라는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호평을 받았던 보도의 공통점들은
대부분 저는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무조건 처음에 조금 몰입을 위한 인트로를 많이 추가를 하고요. 사용자가 바로 컨텐츠를 봤을 때 본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앞에서 인트로를 통해서 몰입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후킹을 돕는 모션 애니메이션을 최소한 1개 이상 추가하고요. 그리고 내용상의 분기들을 꼭 이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좋은 주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한계를 짚어보자면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에서 일링크로 저희가 서비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털의 그 거대한 트래픽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제작 공력은 많이 들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공유와 버즈를 이끄는 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 당신은 어떤 유형, 이런 식의 어떤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흥행과 트래픽을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목적, 퀄리티 저널리즘 혹은 어떤 충성도 있는 독자, 로열티를 확보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사실 과연 큰 도움을 했을까 한다면 의문이 남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화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긴 했지만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용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돈을 주고 구매하는 그런 생태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간단하게 인터랙티브에서 쓰기 좋은 라이브러리와 시각화도를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소개하지 않고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 PDF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늘 준비해온 내용을 모두 보도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인터랙티브 뉴스를 시도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의 결과물을 인터랙티브에 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